오늘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고 경험 없다고 포기부터 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대결이 있습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취업 컨설턴트 우리의 멘토님이신 최연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오늘은 BGF 리테일 영업관리 지원자네요. 예, 일단은 뭐 BGF 리테일 영업 관리하면은 영업일 수도 있겠는데 뭐 유통 쪽이라 생각을 하는데 어디인가요, 선생님? 네, BGF 리테일 하면 혹시 편의점 하면 떠오르는 곳들이 몇 군데 있죠? 네. 네. CU 아시나요? 알죠, 알죠. 네네. 네네. CU라고 우리 편의점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네. 한국형 편의점을 대표로 네. 해서 지금 브랜드 파워 10년째 1위 하고 있는 오. 기업이기도 합니다. 10년째리, 대단합니다. 엄청나네요. 네네네. 자, 그렇다면 BGF 리테일의 채용 방식은 어떤가요? 네, 우선 채용 방식을 보면 특이사항이 네. 인턴 과정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서류 전형을 통해서 네. 인적성 검사할 대상들을 좀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합도 심사를 합니다. 이때는 인성 검사 위주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1차 면접 그리고 합격을 하게 되면 인턴을 3주 동안 네. 진행을 한 후에 거기서 합격한 사람이 안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아. 또 하나 참고하실 부분이 스태프들에게 우대 채용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24시간 이상씩 진행한 그 스태프들에 한해서 네. 서류 전형을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제도가 있습니다. 야, 그런데 멘토님, 이분이 지원하는 직무가 영업관리입니다. 영업관리직은 영업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영업과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영업하시는 분들도 관리를 해주시고요. 매출 관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리점 관리라던가 그리고 격리 업무도 약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리점 관리나 거래처 관리, 재고 관리 등은 현재 주로 남성 사원들이 그쵸, 그쵸. 주로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취업 방송하면서 조금 이게 주워 들은 건데 운전면허증은 필수다라고 하는 그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BGF 리테일에 지원하는 그 영업관리 직군에 지원하는 이 분의 그 프로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조깅, 네. 포토샵, 영상 편집입니다. 좋은 기술. 전공은 국어국문학과고요. 네. 현재 졸업 유예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격증으로는 자동차 면허 2종 역시 소지하고 있고요. 있어야 됩니다. 어학 실력이 높아요. 토익이 네. 910점입니다. 해외 이제. 네, 그리고 대내외 활동으로는 교내 광고 동아리 1년, 코레일 서울본부 서포터즈 5개월, 그리고 경력으로는 드러그스토어 매장 관리, 고객 네. 서비스 8개월, 네. 실버케어 서비스 업체 홈페이지 관리 4개월을 경력이 있습니다. 야, 일단은 뭐 특기가 포토샵에서 영상 편집이라고 해서 저는 조금 방송, 뭐 홍보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편집 기술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영업 관리로 좀 지원을 했다라는 이력이 조금 특이하네요. 네, 그래도 좀 아무래도 편의점과 비슷한 드럭스토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건 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멘토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요. 네네. 합격을 하고 난 후에도 3주 동안 인턴 기간을 두죠. 그만큼 서비스 정신이라던가 현장에 대한 경험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과 응대했던 경험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조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졸업 유예 중이잖아요. 네. 이 졸업 유예가 이제 취업을 위한 졸업 유예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나를 위한 졸업 유예인지 아니면 또 학력이나 좀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졸업 유예가 왜 한 건지 요즘에 혹시 또 이 입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작용을 좀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졸업 유예 같은 경우는 네. 요새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해요. 학생들이 막상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을 못하니까 그러니 그 이후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으니 네. 차라리 졸업 유예를 하자 이런 경우가 많아서 네. 중요한 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역량을 개발했는지 네. 자신의 직무를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하신 부분을 저도 좀 눈여겨봤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지금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운전면허증밖에 없는 없다.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대신에 지금 영어 점수가 좀 높게 네. 나와 네. 있거든요. 혹시 영어 910점. 공부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또 주인공이 쓴 자기소개서를 한번 만나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BGF 리테일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공백 포함 네. 2100바이트입니다. 일단 1100바이트면은 대략 그 1000자 정도라고 그 생각을 정도 될것 하는데요. 같아요. 이 1000자를 다 지킨다는 게 여간 길지 않을까요? 길죠. 또 길게 쓰다 보면 또 쓸데없는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근데 내용이 길어지면 예. 그만큼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본인의 직무와 연결시키는 쪽으로 풀어서 쓰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이 BGF 리테일의 입사 지원 동기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뭐 아무래도 솔직히 학생들 많이 쓰는 게 편의점이니까 내가 평소에 편의점을 자주 가고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아요. 어떨까요? 네, 편의점에서 그냥 뭐 갔다가 좋았다 이런 것보다는요. 만약에 정확하게 정말 거기서 감동적인 경험이 있다면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직무와 연관된 부분들, 자신의 경험 속에서 찾아내서 연관성 있게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썼는지 먼저 소제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지 않은 일은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어때요? 뭔가 포스터 표어 같은 느낌인데. 면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죠. 네. 소제목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먼저 맞아요.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소제목만 봐도 네네네.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인지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포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포부가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누텔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초코 과자 있는데 과자, 초코 네. 과자를 한 번만 먹으면요,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고. 한 번 먹었을 때 안 먹어본 사람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 없다. 없다. 네네네. 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좀 약간 다이어트 중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원자가 쓴 내용 중에 네. 일부분만 또 보미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하지 않은 일은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좌우명은 저의 가능성을 무한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레일 대외 활동 중 동영상 편집 업무가 맡겨졌을 때 팀원들은 경험이 없는 일이라며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도전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맡았고 밤을 새워 책과 인터넷을 통해 편집 프로그램을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그 결과 홍보 영상은 코레일 사보와 케이블 뉴스에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여름 동안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재생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저는 우수 서포터즈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지만 그보다 값진 것은 영상 편집이라는 새로운 특기를 얻으며 한 번 더 제 자신의 발전을 이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도전이 발전을 만든다는 저의 가치관을 확고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가 함께할 회사는 저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회사여야 한다는 믿음으로 BGF 리테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업계 1위에 안주하지 않고 노래방, 편의점과 카쉐어링 서비스 등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도전하는 BGF 리테일의 행보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발전을 이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쓴 것 같긴 하고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약간 영업 관리나 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통 쪽으로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좀 영상 편집에 좀 주를 이룬 게 아무래도 나의 그 자아성찰이나 뭐 자아실현 이런 거다 말은 할 수 있는데 조금은 그 BGF 리테일가 약간 떨어진 기술이지 않나 약간 이런 주문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이 소재 자체는 좋은데 네. 이 1번 항목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소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또 그리고 약간 저도 그 네. 생각 때문에 지금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멘토님? 맞습니다. 예, 포인트 예. 잘 짚어주셨어요. 네네. 보면 계속해서 지원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본인을 잘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계속 네.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잘했어요, 이랬어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여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그쵸. 근데 지금 보면 그 내용 중에는 지원 동기가 느껴지시나요? 혹은 아니요. 입사 후 포부가 있나요? 네,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기업과의 연계성도 지금 약합니다. 황보미 MC께서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 소재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항목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놓으신 다음에 해당 항목에 맞는 질문에 맞는 내용으로 뽑아서 쓰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자신의 좌우명을 앞에 쓰고 네. 내용을 쭉 이어서 썼는데요. 네. 이건 좀 잘 썼다라고 칭찬할 부분이 있다면요?
네, 우선 질문의 동기와는 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그 인재상의 열정, 도전 정직, 팀워크, 학습인 것을 비추어 봤을 때는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기업과 연결하려고 했던 노력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목을 쓸 때요, 소제목을 쓸 때 모두들 예? 그런 경우 있어요. 멋있는 거 써야지 해서 제목부터 써놓고 막 풀어갑니다. 네, 그게 아니라요. 네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선 만약에 입사 지원 동의비 포부라면 네. 그에 대한 내용, 정말 내가 왜 지원을 했는지 쓰시고 그걸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 역량을 바탕으로 나중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정리를 하신 후에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한 줄은 어떤 게 있을까로 고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소제목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기소개서 항목 보겠습니다. 네.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 혁신을 추구한 경험과 그를 통해 배운 점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공백 포함 1,500바이트. 우리가 아까 지원자의 프로필 한번 살펴봤잖아요. 네. 재환 씨라면 그 경력이나 대내 활동 중에 어떤 거를 좀 적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드러그스토어 매장 관리, 고객 서비스, 요거는 무조건 좀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유통업체다 보니까 이 유통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많이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정말 많은 인재다라는 걸 좀 설명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저는 국어국문학과도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 네네. 멘토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국어문학과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광고 동아리 활동을 했다던가 코레일 서본부 그 서포터즈 활동을 했던 네. 내용들을 좀 약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본인이 도전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영상 편집을 새롭게 접하고 그쵸. 그걸 통해서 거기서 얻어낸 것들, 그 과정들을 좀 약간 이야기해주면 네. 뭔가 변화하고 스스로가 새롭게 전환점을 찾는 부분들을 스스로 해냈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소제목은 어떻게 썼을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변화의 시작은 관찰에서 온다. 많이 듣던 말입니다. 예. 멘토님은 소제목을 듣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네, 좀 평범하긴 합니다만 네, 뭐 다만. 내용을 좀 어떤 변화를 가져온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그쵸. 좀 듭니다. 네. 근데 이 안에서 조금만 더 도전적인 거, 창의적인 모습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글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사건을 계기로 관찰력을 보였고 또 변화를 시켰는지 자소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재한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변화의 시작은 관찰에서 온다. 변화는 예리한 관찰력에서 시작됩니다. 드러그스토어 아르바이트 당시 품절 사태를 일으켰던 팩이 대용량 버전으로 출시됐지만 그다지 인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객들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고객들이 대용량 제품을 기존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대용량 제품의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포스 앞에 S 브랜드 존이라는 쇼카드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대용량 팩과 기존 팩을 함께 진열해서 두 제품이 동일한 제품임을 인식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포스 앞에서 직원들은 한 번 더 판매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기존 팩을 구매하려던 손님이 대용량 팩을 구매하는 등의 효과로 판매량을 늘려 매장에 할당된 판매 실적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그 방향은 직관이 아닌 관찰과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작은 차이에 대한 관찰도 소홀히 하지 않고 각 점포만의 특색 있는 판매 전략과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며 기존 점포들과의 갈등은 최소한으로 하며 시의회 점포 확장을 지속하고 또한 질적인 향상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는 BGF 리테일의 SC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러그스토어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썼는데 저는 좀 괜찮았다고 보는 게 이 질문의 내용에 충실하게 경험도 잘 녹여내고 배운 점도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멘토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을 바탕으로 쓴 내용 굉장히 좋았고요. 또 하나 그 상황이 어떠했으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네.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설명은 아주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무리해서 나중에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 내용까지 있어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전공이 좀 국어국문학과다 보니까 네. 이 글 쓰는 능력이 굉장히 좀 차분하고 또 수식어가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네. 우선 구체적인 사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자연스럽게 연결시킨 점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어떤 거죠? 아쉬운 점이 뭐냐면 분명히 질문에서 배운 점에 대해서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배운 점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 부분이 조금 약간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전개라던가 네. 네,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포부로 연결 이 부분은 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목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립되는 입장이나 관점을 조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본인의 행동 사례나 경험을 기술하시오. 공백 야. 포함 1,500바이트.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영업에 대해서 이제 아주 진짜 실무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질문 자체가 이제 편의점 점주와 본사 간의 관계 요거를 잘 조율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능력을 좀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좀 맞을까요? 네, 그 부분도 네네. 포함되는 것이 맞고요. 포함. 실제 지금 네. 사이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이 질문이 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네. 우리가 뭐 점주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네. 또 이제 영업 관리면 또 영업자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죠. 그에 앞서서 고객에 대한 고객 마인드, 고객을 대하는 마음을 보려고 이 질문을 넣었다는 항목을 좀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등을 포괄적으로 좀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는지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부드럽거나 냉철하거나. 잘못됐거나가 아닌가 싶으세요. 부드러우면 부드럽고 냉철하면 냉철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상황에 맞게 행동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소제목도 우리가 좀 많이 보지 않았나. 역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떤가요? 좀 극과 극인데요. 네, 극과 극이기도 하고 일부러 네.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긴 그쵸, 합니다. 그쵸. 그런데 약간 좀 추상적이어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예측할 때에는 예를 들면 뭐 감성적인 면과 이성적인 네네네. 면을 두 가지 다 안고 가겠다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네. 실제로 가사에서 이런 걸 좀 많이 쓰는데요. 부드럽거나 냉철하거나 쓰는 것보다 진짜 감성적으로 갈 거면요. 부드럽거나 안 부드럽거나로 가면은 좀 더 그 어감이 살아가지고 약간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예. 과연 우리가 추측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보비 씨가. 네. 부드럽거나 냉철하거나 갈등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로 UCC 미션 수행 중 여름날 한복을 입고 진행되는 촬영에 지친 출연자팀과 촬영 분량을 걱정하는 카메라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서로 간의 불만 없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두 팀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무조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을 고수하기보다 두 팀으로 나눠 촬영 분량을 2배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촬영팀은 광안로에 가서 자연광경을 촬영하고 출연자팀은 실내에서 전주의 맛집을 촬영해서 분량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팀을 나눠 진행한 결과 더욱 다채로운 영상을 얻고 팀원들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갈등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을 수용하고 조율하려고 노력하며 이성적으로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침착하고 이성적인 저의 강점을 발휘하여 점포와 본사 간의 이성적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 카메라 팀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한 것에 대해서 글은 술술술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혹시 멘토님 생각 어떠세요? 네, 전반적으로 글의 흐름이 부드럽기는 합니다. 네네. 네, 우선은 지금 보면 현재 상황에서 네. 의도하는 바 전체적인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방법을 찾아서 시도했고 행동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네네네. 지금 제목에서 보여줬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죠. 네, 그쵸. 그래서 부드럽거나 냉철하거나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기대했는데 부드럽거나는 어디에 갔는지 지금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소제목을 썼을 때 기대치를 높여놨으면 그에 대한 반드시 또 부응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약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뭔가 의도하는 바에 대해서는 방향이 좀 맞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제목을 쓸 때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작성한 후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로 접근하거나 만약에 여기에서 이성적인 내가 중재자 역할이다 하지만 네네. 난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던가 이렇게 양측으로 좀 접근해서 그쵸. 능력을 좀 더 부각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저는 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네. 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좀 더 입사에 도움이 되는 상황을 바꾸려면은 이게 두 팀으로 나눴다는 것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하업을 시켜가지고 같이 잘 다녔다를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 게 두 팀을 다니면 식비가 2배로 들어요. 예. 그리고요 편집하는 사람이 두 팀을 나누면 프로듀서가 이제 한 곳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촬영한 파일을 봤을 때 갖다 붙이기가 되게 인서트로 넣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결과물이 안 좋을 때가 있으니까 이런 거 오히려 같이 다니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제는 저희가 나설 순서죠. 재환이와 도미의 B급 B급 처방전. 처방전입니다. 오늘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요. 네. 기대치를 충족시켜라. 어떻게? 소제목으로. 야 이거 뭐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국어 국문학과니까 음. 어느 정도 이 학과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좀 이 아무래도 자기 소개서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소제목이되 좀 더 국어 국문학과의 특성을 살려서 좀 더 참신하고 말랑말랑한 표현으로 좀 소제목을 지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내가 잘하는 내용을 쓰는 것보다 이 회사에서 원하는 내가 잘함을 본인이 좀 더 캐치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다 표현해도 좋은데요. 그래도 이야기면 이 회사에 어울리는 또는 내가 직무적으로 되게 잘할 수 있는 그 장점을 좀 표현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네. 멘토님 저희의 조언 어떤가요? 두 분 다 너무 좋은 내용이신데요. 아, 굳이 네네. 또 두 분 중에 한 분을 골라야 한다면 네네. 소제목이죠. 네. 오늘 이제 이 지원자의 케이스를 봤을 때는 네. 소제목이. 네, 소제목 쪽에 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랑말랑한 표현 너무 표현력이 좋으시네요. 네, 국어 국문과잖아요. 본인의 재능을 살려서 좀 표현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역량에 대해서 좀 네. 얘기하셨는데 지금 잘하고 있지만 좀 네. 전에 팁을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예, 좀 더 예. 직무에 연관시키면 더 좋긴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네, 소제목 쪽에 예.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말랑말랑한 표현 너무 좋았어요. 영어 네, 영문할까요, 또 예. 그렇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모의 면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팀 내에서 본인의 성향과 정반대인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할 때마다 사사건건 계속 시비를 걸어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해서 소통해 나가고 풀어나가겠습니까? 일단은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는요, 대화할 때 있어서 내 대화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대화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은 서면을 통해서 또는 메신저 있지 않습니까? 메신저를 통해서 조금 더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자주 해나가면요, 실제로 그런 게 좀 줄어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딪혔을 때 좀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메신저로 나는 바쁘니까 여러 가지 일을 조금 문자나 아니면 서면으로 주고받고 여기서 일적인 내용만 오갈 수 있도록 하면은 이 사사건건 시비 거는 걸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때 내가 좋은 일로서 보답을 하면 아마 그쪽에서도 욕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사회생활의 내공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예. 네, 뭔가 어떻게 보면 문제를 바로 가기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보이니까 네네. 이렇게 하겠다는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인상적인.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그렇군요. 그렇죠. 네네네. 저도 생각을 해보면 네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바람이 있다면 그렇게 이미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네. 그래도 한 번쯤은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차이점을 먼저 가늠해 본 맞습니다. 후에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험담이라 바로 그게 나왔나 봅니다, 이게. 네, 아닙니다. 왜냐면 명성이랑 같이 작업할 때 앞에서 혼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 음악만 문자로 계속 이렇게. 같이 서로 음악을 보내면서 작업했는데 결과물이 좋으니까 또 만났을 때 밥 먹고 피자 먹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경험이 이제 답변으로 좀 녹아든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좋은 답변이세요. 그 네네. 앞쪽에 먼저 선 노력을 한 후에 아.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면 그쵸, 그쵸. 아주 베스트 답변이 복선 되겠죠. 깔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영업사원이 이제 관리를 하시던 점포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바로 앞에 CU 점포 하나가 더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바로 앞에요. 네. 그게 가능해요? 네, 그렇게도 또. 그래요? 네, 실제 이게 우리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점주를 어떻게 설득을 시키시겠습니까? 기존의 점주를요. 네. 기존의 점주 입장에서는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고 또 그게 좀 감정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맞아요. 기분이 상하지 않게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가까운 거리지만 우리 이 위치가 정말 상업적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진다 하더라도 이익에는 그다지 손실이 없고 오히려 뭐 상생 관계로 인해서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뭐 긍정적인 비전들을 제시를 하면 좀 납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훌륭하신데요. 저도 아, 듣고, 예. 네네네. 실제로 할 때 이런 데이터들을 주면서 이럴 경우에라고 해서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예. 없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할까 봤는데 그 마찬가지로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두 정보가 진행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던가 아니면 컨셉을 달리해서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맞아, 맞아요. 굉장히 대답 너무 잘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좀 감동받았던 게 그 네. 생업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다. 네. 이거는 그렇죠. 점주분들한테 있어서는 진짜 굉장히 화가 나거나 실제로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네. 그 치킨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네. 치킨 브랜드는 배달이 목적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막 생산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점주분들끼리 싸울 때도 있고 점주분들이 또 이제 그 영업 담당자한테 이제 되게 많이 상고를 올리고 막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분들의 입장은 하나예요. 왜 도대체 왜 나만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는가? 그럴 정도로 이제 화가 많이 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BJ 그 리테일 영업 관리 네. 담당하신 분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네. 졸업 이후의 상태이기도 하고 한데 우리 영업 관리를 하려고 보면 네네. 모스 자격증이라든가 엑셀 자격증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많이 따고 있거든요. 다른 지원자들은. 예. 본인은 지금 보면 전혀 자격증이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모두 다 따는 자격증이 이제 보통 그 엑셀 자격증이나 그런 거 치는데 모두 다 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뜻이 쉽다란 뜻이라서 사실은 좀 더 영업 관리 측면에 이제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만한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드러그스토어 매장 관리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교내 광고 동화를 했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그런 영업적인 것을 이거는 평생에 걸쳐서 제가 쌓아야 될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쌓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보다 아무래도 제가 영업군에 바로 투입됐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밑자보를 미리 공부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영업 저 졸업유예를 좀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럼 만약에 바로 투입되면 네. 컴퓨터를 활용해서 일을 작업을 네네. 해야 될 텐데 예, 그렇다면 예.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거는 진짜 금방 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격증이 없다 뿐이지 기본적인 대학생들이 논문을 쓰면서 그 엑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워드 프로세서 파일들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일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우선 네. 좋은데요. 네. 그 본인의 업무 쪽으로 경험을 쌓았다 이 부분은 좋은데 네. 아까 너무 이게 누구나 다 따는 거고 하찮은 자격증이다라는 표현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그런 좋을 거는 것 조심해야 같아요.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기본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들 다 딸 정도 열심히 네네네. 준비하고 있을 때 네. 본인의 핑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쉬운데 왜 안 따셨어요? 맞아요. 라고 해서 네가 압박 안 주문이 따서 좋을 내가 수 혼나잖아. 정말. 되게 웃기는 일이지만 네, 어쨌든 이거는 따야 되는 것이다. 네, 아니면 그거를 뭐 먼저 이거부터 해놓고 나중에 하겠습니다는 좋은데요. 이게 되게 하찮은 거고 언제든 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하지 않고서 왜 저걸 하찮게 여기나라고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네네. 네. 나중에 우선 필요한 것들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다루는 아까 나중에 하신 말씀 네네네네. 있으시잖아요. 네, 할 수 있으니까 자격증을 따야 할 때에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준비하고 네네. 있습니다라던가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부터 엑셀은 평생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BGF 리테일 영업관리직에 지원하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